남부 아프리카의 한 복판에 위치한 칼라하리 사막은 그 면적이 무려 6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광활한 지역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곳 중 하나인 이 땅엔 놀랍게도 대규모의 초식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 초식동물 떼는 물과 먹이를 찾아 엄청난 거리를 계속 이동하는 유목 생활을 합니다. 건기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8개월간은 비가 오지 않을 것이고 이미 지쳐있는 동물들은 더욱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 난관을 가장 잘 헤쳐나가는 동물은 코끼리입니다. 코끼리 가족을 이끄는 것은 가장 나이가 많은 암컷으로 가족들은 오직 대장의 경험에 의지해 사막을 이동합니다. 경험이 많은 대장 코끼리는 서쪽으로 수백 킬로미터를 가다 보면 언젠가 물에 잠긴 푸른 녹지대가 나타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온 가족이 이 사막에서 몇 개월을 버텨내야 합니다. 이 동물들의 삶을 바꿔놓을 생명수의 원천은 이곳에서 1500k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앙골라의 고원 위에 떠있는 비구름이지요. 쏟아지는 빗물의 양은 사막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을 정도로 많습니다. 폭포수를 이룬 빗물은 바다로 가지 않고 남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는 칼라하리 사막 한복판에 손처럼 생긴 저지대인 오카방고 삼각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 빗물은 삼각주 초입의 늪지대를 가득 채우지요. 그러고도 양이 넘칠 땐 주변의 건조한 평원 위로 흘러 사막이었던 땅을 동물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푸른 초지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사막의 코끼리들은 사흘에 한 번씩 물을 찾아야만 합니다. 목마른 코끼리들은 물웅덩이로 곧장 달려가는 경우가 많지만 대장 코끼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괴에 있는 물을 마시는 데는 코끼리들만의 독특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웅덩이의 바닥엔 침전물이 가라앉아 있고 깨끗한 물은 수면 근처에 있지요. 녀석들은 수면 위를 조심스럽게 훑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침전층을 흩뜨리지 않도록 최대한 살금살금 안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귀한 물웅덩이는 사방에서 동물들을 끌어들이는 법입니다. 코끼리들이 점점 많이 몰려들면서 애초에 조심스러운 행동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때론 물속에서 뒤엉키다 수컷들끼리 싸움을 벌이기도 하지요.
이맘때가 되면 보통 한 곳에서 물과 먹이를 찾기 힘듭니다. 새끼들이 충분히 목을 축이자 코끼리 가족은 먹이가 있을 만한 곳으로 다시 이동합니다. 저 멀리 코끼리들이 찾아가고 있는 오카방고 평원은 점점 더 말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줄어드는 물웅덩이 속에서 메기들이 버둥거리지요. 물고기들의 적은 이글거리는 태양만이 아닙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수 킬로미터 밖에서 독수리들이 날아옵니다. 평소라면 수면으로 뛰어들어 물고기를 낚아채지만 이런 가뭄에는 굳이 힘들여 일할 필요가 없지요. 아주 대어를 낚았습니다. 민머리 황새와 자칼이 남은 먹이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물고기가 넘쳐나도 독수리는 본능적으로 직접 사냥하기보단 남의 먹이를 빼앗으려 듭니다. 이런 싸움이 벌어지면 기회는 종종 황새에게 돌아가지요. 성공이군요. 이 물고기들을 살릴 방법은 강물의 회기뿐입니다. 물웅덩이 주변으로 펼쳐지는 오카방고 평원의 풀밭은 계속 시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마른 풀잎 속에도 영양분이 남아있어 수백만 개의 작은 잎들이 최대한 활용합니다. 흰개미들이 말라버린 풀잎을 잘라 땅굴로 끌고 내려가 식량으로 쓰지요. 개미들은 이 척박한 토양에 양분을 되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마른 풀들마저 다 가져가 버리면 결국 이곳엔 모래와 먼지만 자욱하게 됩니다. 초식동물들이 멀리 퍼져나가면서 이곳에 포식동물들도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굶주린 표범이 호재와 한판 붙어보려 합니다. 이 어린 표범은 두 놈과 대적해야 합니다. 녀석이 물 수 있는 부위는 호재의 밑부분밖에 없는데 두 마리가 힘을 합쳐 서로의 뒤를 봐줍니다. 표범은 한 놈을 뒤집어 넘겨야 합니다. 바늘처럼 뾰족한 호저의 털은 쉽게 빠져 살 속에 박히죠.
녀석들의 털은 매우 효과적인 방어 도구인 동시에 공격 무기로 돌변합니다. 잔인한 교훈이었지만 운이 나쁘지만 않으면 상처는 결국 나을 것입니다. (300km) 떨어진 지점에선 굽이치는 생명수가 이제 막 오카방고 초입에 위치한 습지에 다다릅니다. 이곳에 빽빽이 들어찬 파피루스는 스펀지 같은 작용을 해 물의 흐름을 더디게 만들지요. 이 습지를 채우려면 몇 달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들의 서식처는 습지에 물이 넘치기 시작해야 비로소 활기를 찾을 겁니다. 멀리 동쪽으로는 모개 가족인 코끼리들이 사막의 숲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새끼들에게 필요한 그늘 한 점 없는 이곳을 왜 굳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녀석들은 매우 특이한 행동을 보여줍니다. 코끼리들은 말라 죽은 듯한 나뭇가지들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린 새끼들은 마른 가지에도 양분이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하고 나무 껍질에도 즙이 있다는 것 또한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아주 어린 새끼 코끼리는 나무 껍질을 먹을 수 없지요. 대신 하루에 15리터씩 어미젖을 먹습니다. 따라서 어미는 먹이 위에도 물을 반드시 마셔야 하지요. 어린 코끼리 한 마리가 기진맥진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계속 쉴 수도 없지요. 다음 무릉덩이까지는 거의 50km나 되기 때문에 코끼리 가족은 출발을 서둘러야 합니다. 다시 오카방고 평원. 마지막 남은 풀밭이 연기 속에 휩싸였습니다. 남아있는 극소수 초식동물들에겐 나쁜 소식이지요. 몇몇 새들은 도망치는 벌레들을 잡아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은 당장 풀을 뜯어야 하는 초식동물들을 더욱 힘들게 할 뿐이지요. 오카방고 평원은 극도로 황폐해진 상태지만 멀리 사막에 있는 코끼리 떼는 바로 이 평원을 향해 이동 중입니다. 대장인 암컷 코끼리는 다음 무릉덩이가 있는 곳을 향해 가족을 이끌고 계속 전진합니다. 이번엔 어슬렁거릴 여유가 전혀 없지요. 무릉덩이는 금방 진흙탕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코끼리들은 진흙탕도 잘 활용하죠. 진흙은 녀석들의 햇빛 차단제인 동시에
벌레 퇴치제로도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물소들은 코끼리 떼를 따라가면 물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명확한 서열이 있습니다. 최우선권은 코끼리에게 있고 제일 마지막 차례는 얼룩말이죠. 어린 문수가 물을 조금 마시기만 해도 코끼리들은 봐주지 않습니다. 녀석은 어디를 겨냥해야 하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죠. 코끼리 떼가 마지막 이동 구간에 접어들 때쯤 습지에는 물이 가득 찹니다. 그리고 바싹 마른 평원으로 이어지는 수로에 마침내 소량의 물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지요. 신기하게도 평원의 건조기가 크게 달했을 때 먼 곳에 내린 빗물이 바싹 마른 이 강바닥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빗물은 우선 마른 수로를 채우며 흘러 수로 양옆의 평원은 여전히 건조한 상태입니다. 강물은 수로를 따라 내려오며 말라붙은 물웅덩이들을 가득 채워줍니다. 그리고 물이 가득 찬 웅덩이들은 주변 사막에서 서식하는 새떼를 자석처럼 끌어모으죠. 홍엽새는 흰개미떼가 남겨놓은 씨앗을 먹느라 분주합니다. 거의 연중 내내 유목 생활을 하는 홍엽새 떼는 물이 있는 곳을 따라 자유롭게 이동하는 덕분에 지구상에서 가장 개체수가 많은 새에 속합니다. 오카방고에 물이 채워지면서 줄어들었던 물웅덩이 속에서 겨우 살아남은 동물들이 물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암컷 하마들이 제일 좋은 지점을 차지하고 모여있죠. 이 수컷 하마는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싸울 준비를 합니다. 제일 힘센 수컷만 암컷들을 차지할 수 있으니 현재의 대장은 왕좌를 내놓을 생각이 추워도 없지요. 일단 서로 위협을 가해봅니다. 어느 쪽도 물러서지 않는 경우 결론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싸움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기도 하고 때론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녀석들은 앞으로 튀어나온 엄니로 상대의 보호막인 지방층을 찌릅니다.
녀석이 상대의 머리를 잔인하게 물어 싸움을 종결시킵니다. 짝짓기 권리를 되찾은 현직 대장은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런 원시의 땅에서 패권을 유지하려면 앞으로 수많은 도전자를 더 상대해야 합니다. 패자는 심하게 부상을 당했지요. 하마들은 상처 감염으로 죽는 경우가 많지만 아주 건강한 이 젊은 수컷은 살아남을 겁니다. 서둥쪽이 새는 병 주고 약 주는 녀석들이지요. 상처를 깨끗하게 해주는 동시에 상처를 벌려놓으니까요. 오카방고 습지로 물이 계속 뿜어 들어오면서 물이 흐르는 곳마다 동물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나 칼라리 사막으로 나가면 여전히 물을 찾아보기가 힘들죠. 대장 코끼리는 식솔들을 이끌고 수킬로미터씩 이동하지만 물웅덩이는 말라붙어 있기 일쑤입니다. 올해의 가뭄은 유난히 혹독합니다. 대장 코끼리들은 식솔들을 채근해 계속 전진합니다. 새끼 코끼리들의 목숨이 대장한테 달려있지요. 이젠 물웅덩이가 워낙 드물어 물을 찾았다 해도 혼자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일 년 중 이맘때가 되면 물웅덩이 주변에 진을 치고 있는 사자들이 보입니다. 녀석들은 끊임없이 먹잇감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절박하게 필요한 코끼리들은 그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어미 코끼리들은 젖이 줄고 새끼들은 점점 약해집니다. 어미들은 감시의 눈길로부터 새끼들을 지켜주고 있지요. 몹시 불안한 대치 상황입니다. 코끼리들은 낮 동안에는 아무것도 겁낼 게 없습니다. 사자들이 마치 물을 마시러 온 듯 가능한 가까이 접근합니다. 코끼리의 단 한 번의 실수는 곧 사자들의 공격 기회를 뜻하지요. 덩치 큰 녀석이 지친 코끼리들의 영역을 침범합니다. 사막은 가뭄의 절정에 도달해 있을 때 굽이굽이 흐른 오카방고의 수로들은 마침내 물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이제 범람하기 일보 직전이 된 것이지요. 마침내 기적이 이루어지자 물고기들이 모여 범람하는 물을 탈 준비를 시작합니다. 사막의 모래 경계선은 마법의 물 속에서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칼라리 사막의 하늘 아래로 마침내 달콤한 빗물이 햇빛에 탄 평원을 적셔주기 시작합니다. 수천만 리터의 물이 강둑을 넘어 밀려 들어옵니다. 물고기들이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지요. 새 생명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물이 모래 속 깊은 곳까지 적시면 잠자던 동물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녀석들은 퇴거 조치를 당하기도 하지요. 신선한 먹잇감들이 넘쳐나면서 곳곳에서 만찬이 벌어집니다. 계속 전진하는 물길을 따라가던 물새들은 갑작스런 수확의 기쁨을 만끽하지요. 평원은 곧 무수히 많은 생명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먹이 사냥뿐 아니라 대대적인 번식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발원지가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강물이 범람하면 순식간에 수만 마리의 잠자리들이 이런 물가로 직결합니다. 선명한 붉은색의 수컷이 현란한 춤솜씨로 파트너를 리드하며 물이 얕은 지점에 알을 낳도록 유도합니다. 범람한 물은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마침내 오카방고 강의 맨 가장자리에 도달합니다. 놀랍게도 아직 목숨이 붙어있는 메기들도 보이죠. 생명을 주는 강물이 들어오면 이 물고기들도 곧 활력을 되찾을 겁니다.
죽은 듯이 보였던 평원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불과 며칠 만에 들판 가득 백합꽃들이 만발합니다. 이 꽃들은 부지런한 벌들에겐 꽃가루를 선물하고 갈대 개구리들에겐 은신처를 제공하지요. 그리고 사막의 모든 동물들이 애타게 고대하던 홍수의 가장 큰 선물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도 바로 이 무렵입니다. 하마들은 새로 돋아난 풀밭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며 강물이 계속 흘러갈 수 있는 새로운 간선 수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불과 몇 주 사이에 극도로 건조한 사막이었던 수천 제곱킬로미터의 평원이 물에 잠긴 푸른 녹지대로 변했습니다. 하마가 개척한 길은 포식자인 악어부터 초식 동물들에 이르기까지 온갖 동물들이 이용하지요. 코끼리들을 비롯한 모든 초식 동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이 바로 새로 돋아난 이 풀밭입니다.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수개월 동안 사막의 건조한 냄새에 지친 동물들이 마침내 바람에 실려오는 신선한 풀내음을 맡은 것이지요. 붉은 리치위들이 어린 새싹을 제일 먼저 맛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자들은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죠. 사자들이 물에서 느리다는 걸 먹잇감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붉은 리치위는 홍수로 생긴 안전지대에서 신나게 뛰어놀지요. 이제 곧 이 영양들은 코끼리떼와 물소떼와도 합류할 것입니다. 사자들은 녀석들이 가까이에 있다는 걸 아는 눈치지요.
개코 원숭이들은 물을 좋아하지 않는 동물입니다. 하지만 꽃과 맛 좋은 달팽이들로 가득 찬 이 만찬장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악어들이 매복해 기습당할 위협이 큰 곳인 만큼 경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새끼들은 어미에게 단단히 매달린 채 물이 깊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죠. 녀석들이 발을 담그고 있는 이 범람한 평원은 이제 거대한 물고기 양식장이 되었습니다. 포식자 물고기들도 있지요. 하지만 녀석들 역시 조심해야 합니다. 오카방고 강에선 새들이 펼치는 세계 최고의 장관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물이 차오르면서 무수히 많은 작은 섬들이 생겨납니다. 포식자들로부터 안전하고 사방이 먹잇감이라 새끼들을 키우기엔 아주 완벽한 장소죠. 이것은 오카방고 강의 기적입니다. 1년에 한 번 건기가 절정에 달할 때 사막 한복판에 풍요로운 시대가 열리는 마법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초원이 가장 비옥해지는 바로 이때 때를 이루어 몰려오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녀석들의 시간은 늘 한치의 오차도 없죠. 사막 전체에서 모여든 코끼리떼와 물소떼가 한 지점으로 집결하면서 동물들의 수는 점점 더 증가합니다. 그러나 이 동물들은 범람한 초원지대로 접근하면서 마지막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사자들은 빽빽한 덤불 속에 숨어 매복 공격을 준비합니다. 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 바로 물소지요. 그러나 물소는 사자를 쉽게 짓밟을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센 동물입니다. 따라서 암사자들은 무리와 떨어져 있는 약한 새끼들을 골라 공략하지요. 불안한 어미 물소가 사자들의 접근을 눈치채자 무리 전체가 우르르 도망칩니다. 암사자 한 마리가 보호막에 둘러싸인 새끼 쪽으로 들어가 봅니다. 성난 물소들이 결속을 강화하자 놀란 암사자들은 급히 퇴각하기 시작합니다. 겁에 질린 새끼들은 어미와 헤어지는 경우가 발생하지요. 이 혼란을 틈타 암사자가 돌진해 새끼 물소를 낚아챕니다. 많은 물소가 이곳에서 사자들에게 당하고 맙니다.
사자들은 기회에 강한 동물이죠. 심지어 보호자가 없는 새끼 코끼리도 사자들의 표적이 됩니다. 코끼리들이 불안해합니다. 사자의 냄새가 사방에 깔렸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암사자가 대열에서 낙오되는 새끼를 분리시키려고 무리 뒤를 따라갑니다. 청소년기쯤 된 코끼리 한 마리가 적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갑자기 공포감에 사로잡힌 코끼리들이 내달리기 시작하면서 낙오자가 잡히고 맙니다. 수개월간의 힘겨운 여행길 끝에서 코끼리 가족은 새끼 한 마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코끼리들은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이제 위대한 홍수가 이들을 맞이하지요. 연장자들은 이미 여러 차례 와본 곳이지만 새끼 코끼리들은 생전 처음 보는 낙원입니다. 코끼리들은 이제야 비로소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양껏 들이킵니다. 수천 마리의 물소떼와 얼룩말떼도 마침내 마법의 오카방고 습지를 찾아오는 데 성공합니다. 놀랍게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부터 이 마법의 습지를 알고 있었던 코끼리들은 도착 타이밍마저 딱 맞춥니다. (1년에) 한 번 이렇게 귀중한 선물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곳 칼라하리 사막 주변에 서식하는 동물들은 혹독한 사막의 건기를 버텨낼 수 없을 것입니다. 올해의 위대한 홍수는 그 이름값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이곳 코끼리들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것은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는 계절의 주기, 즉 해마다 반복되는 건기와 홍수기의 규칙적인 반복입니다. 오카방구 강은 큰 호수로 흘러들어가지도 바다로 흘러나가지도 않는 강이죠. 이 강의 생명수는 광활한 칼라하리 사막의 하늘로 완전히 증발합니다. 그리고 몇 달 뒤 그중 일부는 비가 되어 멀리 북쪽 땅 위로 떨어지고 다시 한번 오카방고 강에 위대한 홍수란 기적을 일으킵니다.